오늘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노나남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안토니우스도 클레오파트라도 결국 서로 닮은 사람들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나 라틴어는 물론 이집트 민족의 말까지 이해할 정도로 재능이 있는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식과 지성과 지적 능력은 다릅니다. 그녀가 만약 단순한 왕녀였다면 그 교양과 매력은 덜했겠지요.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왕이었습니다. 즉 한나라의 주인으로 백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조정만 하면 이집트가 지중해의 반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현실 인식 능력조차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그녀가 여왕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종족인 로마가 그녀의 지위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언제라도 이집트를 정복해 로마의 속주로 만들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집트의 특수한 나라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특수한 나라 사정이 어떤 것인가? 이집트에서는 역대 왕은 모두 신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스계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되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이집트 국민에게는 왕이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 이집트를 로마가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화정인 로마에는 사람이 신이란 사상이 없으니 당연히 문화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집트를 일부러 동맹국으로 남겨두고 클레오파트라를 여왕으로 묶어두자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속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여왕이라면 지중해의 반을 넘겨받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현실 인식 능력조차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했고 바쿠다카와 류노스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여성이라면 조금 코가 낮았어도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론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자신의 매력에 사로잡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환상이었음을 그녀가 깨달은 것은 카이사르가 죽고 그의 유서가 공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유서에는 클레오파트라도 그녀와 카이사르 사이에서 생겼다고 하는 아들 카이사리온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왜소화시켜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는 말이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해도 그녀는 이집트의 판도를 확대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필적할 만한 대제국을 동방에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에게 접근했던 것도 결국 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었는데 이집트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한 뒤 카이사르는 곧바로 로마에 돌아가지 않고 나일강에 배를 띄우고 클레오파트라와 2달을 함께 지냅니다. 그것을 보고 주위에서는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농락당한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현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와 치른 전쟁도 막 일단락되었으니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클레오파트라라는 알맞은 의논 상대도 있었을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이때 카이사르는 52세. 하지만 그 야망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한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안토니우스가 자살한 뒤 클레오파트라는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단둘이 마주합니다. 이때 39세의 여왕은 34세의 성자를 자신의 매력으로 유혹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집념이 강한 클레오파트라라면 옥타비아누스에게 구애를 했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여자를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고양이가 자신을 귀여워해주는 인간을 식별하듯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순간 그 남자가 자신을 받아들일지 어떨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의 차갑고도 조용한 눈을 본 순간 그것을 바로 알아차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태를 부리는 행동 따위를 자존심 강한 클레오파트라가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조상들이 잠든 사당 안에서 그녀는 독사를 풀어놓아 자신을 물게 해서 자살을 합니다.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본다면 동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나라의 여왕이며 그 행동이 이집트 백성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그녀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금투사 수준이라고 아주 혹평을 당했는데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도 아주 평가가 낮습니다. 육체적 내구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 점수에 가까운데 적어도 옥타비아누스와 나란히 카이사르의 후계자 자리를 다투었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 만큼 능력을 가진 남자였으니까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키케로가 안토니우스에 대해 어떤 비평을 내렸는지 듣고 나면 표정이 싹 바뀔 겁니다. 키케로는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기골만 장대할 뿐 교양이 없는 사람이며 술에 취해 천한 장녀와 시시덕거리는 것밖에는 능력이 없는 금투사 수준의 남자였다. 너무나도 정직하게 썼기 때문에 키케로는 나중에 안토니우스에게 살해당하고 펜을 드는 오른팔이 잘립니다. 그렇지만 나도 이 점만은 키케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안토니우스는 군단장급의 인재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단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최고사령관의 지시한 작전만 충실히 이행하는 능력이며 본질적인 지적 능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부관으로 발탁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을 사령관도 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카이사르가 이미 안토니우스의 능력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비극을 넘어 희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설득력도 없고 자기 제어 능력도 없고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 군단의 스트라이크를 수석할 수 없었던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도 이해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설득하려다가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클레오파트라에게 농락당해 버렸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